네,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 오랜만에 시장이 조금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대규모 외국인 매도 물량에 대해서 어떤 해석과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섹터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외국인이 4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어요. 매도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본격적으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싸움이 좀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승자는 어떤 쪽일지 저희가 섹터별로 뜯어보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섹터는 바로 반도체고요. 일단 반도체는 지난밤 미증시에서도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지수도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게 투자를 계속하지 못한다면 AI 산업 성장세는 의심이 없지만 그 실적적인 숫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좀 걱정과 우려가 또 다시 네, 발발됐네요. 그냥 조정받을 때 빌미처럼 버블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이슈는 아닌 것인지 엔비디아 영향력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떻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날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최근 네. 한 2년 사이 보면은 어느 정도 많이 오르게 되면은 버블론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투자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못 버는데 하면서 또 위축시켰죠. 근데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단들이 우리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주가가 이 버블론을 우려감을 좀 해소를 시켰는데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게 2027년이면 끝이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은 작년부터 나왔죠. 근데 아직 2026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들이 여전히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먼저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그룹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버린 AI 시장을 감안한다면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하이퍼스케일러 그룹단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로 인해서 한 조정이 조금 한번 세게 나온다. 사실은 지금 한 2달 동안 조정다운 조정은 없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작년 11월, 12월 어떻게 보면 약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로 인해서 조정다운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워낙에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던 유 대표님인데 이게 피어그룹 대비해서 삼전 하이닉스가 TSMC나 엔비디아의 PR처럼 올라간다면 여기서 정말 2배까지도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어제 맥쿼리에서 삼성전자 34, 하이닉스 170 이야기했거든요. 네. 문제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너무 팔다 보니까 걱정이 되긴 됩니다.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도 그 이상의 금액을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손해 볼 각오하고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 전략은 유지가 되고 있다 판단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사실은 어저께 두 기업 모두 8%씩 오르는 거는 좀 과했다 생각. 애프터에서 놀랐어요. 과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오른 거의 절반 정도도 아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더 높은 자리를 보고 있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그럼 투톱 1조씩 파는 것, 그리고 최근 들어 삼성전자 거의 몇 거래일죠? 한 8거래 계속 매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외국인 매도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근데 사실은 외국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매도가 좀 많은 건 맞아요. 네. 많은 건 맞는데 저는 결국엔 다시 또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쪽이 사게 되면 한쪽을 좀 팔고 또 다시 또 사는 거고 또 외국인이라는 게 딱 한 사람만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 수백만 명이 집계가 되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좀 있는 거고 그중에서 일부
좀 이익 실현하는 외국인이 있는 반면에 또 매수하는 외국인도 혹은 이제 매수로 돌아올 외국인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지금 사고 있지만 제 친구 어저께 통화했는데 자기 지금 9만 원에 팔아가지고 좀 배 아파 죽겠다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어떤 외국인은 지금 적극적으로 파는 외국인도 있겠지만 또 아닌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숫자에만 보지 말자.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뭐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직 11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마감까지 본다면 더 많은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약간 소나기는 좀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이 이렇게 파니까 한국 증시 끝났다, 삼성전자 끝났다, 하이닉스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그 생각으로 주식을 안 산다 그러면 나중에 또 큰 후회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9만 원, 10만 원에 파셨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지금 뉴스 보니까 뭐 증권사에서 대기번호표 뽑고 현금을 다발을 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주세요 하신대요.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열풍이 좀 대단한 그런 시기인데 과연 이 유동성이 외국인의 이 매도세를 이겨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영업이익 투톱 합쳐서 300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런 추세적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유 대표님 의견은 매수 가능입니다. 자, 장비단 안에서 한미 반도체가 독보적으로 질주를 합니다. 어제 상한가 가고 나서요. 오늘 추가적으로 17% 가까이 급등하네요. 삼성전자, TC본도 공급 얘기도 있었지만 네. 한미 반도체는 참 무기가 많아요. SK 하이닉스도 있죠. 그쵸. 마이크론도 있죠. 네, 지금 보드온더칩 그 장비를 새로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SSD 장비 모멘텀까지 한미 반도체가 가져간다면 와. 셀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이 지금 한미 반도체에 계속 협력 요청을 넣고 있는 상태라서 네. 한미 반도체는 참 모멘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높은 게 아닙니까? 더 갈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아마 장비 관련해서 제가 탑픽은 한미반도체라고 말씀드렸었던 네. 적이 있어요. 뭐 지나고 나서 뭐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그 전에 너무 좀 저평가를 받았으니까 최근 2년 사이에 너무 평가를 좀 박하게 받았었고 이게 올해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초에 크게 올라왔고 좀 쉬었다가 지금 올라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만 원이에요. 2024년이죠. 그때 고점이 20만 원인가 3, 4만 원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는 충분히 넘어설 거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 좀 너무 또 앞서가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제가 보는 가격이 맞다라면 저는 올해 한 한미반도체 50만 원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룸은 있다. 물론 이제 어저께 상한가 언저리에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18% 그러니까 이틀 만에 거의 50%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덥석 사는 건 조금 부담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그 1월 한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이렇게 좀 준다라면 좀 짧게라도 좀 기간 조정을 좀 준다라면 네. 그때부터는 좀 지지선을 확보해 놓고 분할로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 나가고 있잖아요. 12월부터 2월까지 횡보했는데 네. 이런 구간 한 번 더 그쵸. 나오면 또 이제 나온다라는. 접근 가능하다. 네. 네, 어제 오늘 너무 올라서요. 조금 지지 라인을 만들어 가는지 보시면서 한미 반도체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다뤄봤고요. 저희 원전 한번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 그 다음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사고 있는데 이제 이 대통령 측에서 동남아 쪽과 원전 논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신재생 쪽 이야기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원전 필요성을 많이 느끼면서 또 정책적인 모먼트도 가져가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11만 원 돌파 잠깐 했었는데 안착하면서 추세적인 상승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11만 원 안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럼 오늘 뭐가 11만 원 중요해요? 안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9만 원대로 빠지진 않을 거라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계속 더 간다라는 생각을 보는 게 맞고 중요한 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충분히 상반기 정말 빠르다라면 상반기죠.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15만 원대 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단은 해외에서는 많이 바뀌었고 국내에서도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면 특히 에너지 정책은 정부가 바뀌었을 때 너무 편차가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해외 러브콜 그 푸시를 우리나라가 비즈니스적으로 대통령이 됐든 뭐 기업이 됐든 많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원전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탑픽이다. 저는 뭐 SMR 탑픽. 이슈도 있지만 네. 특히 그 발전 터빈 관련해 가지고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할 수 있는 수주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이 부분은 아직 주가도 덜 반영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가격은 네. 비싸지 않다 판단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SMR보다 지금 수주를 먼저 끌어오고 있는 게 터빈 쪽이거든요. 터빈 이야기 해주시면서 아직도 두산 에너빌 저평가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전력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지금 추세 횡보단 이탈했거든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실적이 사실 순이익만 봤을 때 증가긴 한데 시장이 기대했던 그 컨센서스 자체는 40%를 넘게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회성 비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원전 모멘텀하고 배당 매력도가 높아서 탑픽으로 봐야 된다. 최고 92,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거든요. 그럼 오늘 급락이 기회일까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전 사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10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한국전력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지역 발전사들 한전 계열사 다 통폐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앞으로 효율성이라든지 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 감안하면 지금 가격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전력 매수 매력도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의외네요. 역시 증권가에서도 지금 매수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는 만큼 조금 더 지금의 눈앞에 놓인 주가보다는 앞으로 가져갈 모멘텀과 성장성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자라는 의견이셨네요. 전선주는 어떨까요? 사실 변압기랑 같이 세트로 묶여서 랠리를 펼쳤던 게 최근에 전선이잖아요. 근데 전선은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고 조금 종목별로 편차가 있긴 합니다. 오늘 윗골이 단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개항종기는 여전히 두 자릿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아직 덜 올랐는데 갈 채비를 하는 그런 종목들도 보여서요. 전선은 종목별 대응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혹시 눈여겨보시는 거 있어요? 뭐 사실은 전선주들이 좀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변압기 관련된 기업은 완만하게 올라오다가 한번 툭 튀어 오르고 또 이렇게 하면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라면 전선주는 급등했다가 좀 급락하다가 이렇게 좀 진폭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저는 대장주를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도 판매를 하지만 전선도 같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더 된다라면 주가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좀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좀 있죠. 근데 또 약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준다라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변압기 관련된 기업이 좀 뒤늦게 움직인 거거든요.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치고 나가니까 그 다음은 결국엔 에너지 아니겠느냐 하면서 변압기 전선이 움직인 건데 조금 단기 급등했던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지선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선을 뒤져준다면 접근 가능한 종목이 일진전기, 가온전선 이렇게 두 종목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뉴스에서도 다뤘던 삼천당 제약 열어볼 텐데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역시나 이제 이슈에 의해서 개별적인 플레이를 좀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지금 그 공시와 그 계약서의 가격에 좀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천당 제약 그 대표 측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해명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일단 그 상대방이 계약서에 명시한 판매량의 50%를 달성하지 못하면 독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계약금은 문제가 없다라고 대표 측에서 해명을 했거든요. 삼천당 제약 문제 없이 가져가도 될까요? 근데 이게 조금 삼천당 제약이 참
분석하기, 해석하기 좀 어려운 네.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한 달쯤 됐을 거예요. 일본 관련해가지고 그 일본 판매 관련해서 먹는 약 관련해서 1년 동안 같이 연구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라왔을 때도 사실은 일본 시장이 얼마나 클까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주가는 가니까요.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인정해야 될 부분 인정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약간의 금액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그것이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는 거는 결국엔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 올해는 경구형 치료제가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일동제약이라든지 뭐 D&D 파마텍이라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뉴스를 본다라면 삼천당제약이 조금 더 빠르게 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한 달 사이에 한 4배 가까이, 4배 정도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도 더 갈 수 있는 기업이 좀 있지만 삼성전자대학 같은 게 이게 한 번에 좀 반영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다음 주라든지 좀 3월 초에 그 흐름들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흐름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보자. 보유주분들은 홀딩이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뭐 오늘 사신 분이 아니라 그러면 네, 그냥 일단 들고 조금 가도 더 되겠죠.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크게 나셨을 것 같아요. 삼천당제약 보유주분들 축하드리고요. 저희 올릭스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비만 치료제 쪽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는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올릭스가 이제 신고가 도달 드디어 성공합니다. 몇 개월 좀 오래 기다렸어요. 올릭스는 사실 대형 종목이기도 한데다가 외국인이 알게 모르게 1, 2월 달 계속 좀 매집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이게 랠리의 시작인지 궁금한데 지금 기관도 계속 담고 있었네요. 올릭스가 메이저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 제약바이오로 본다면 올릭스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올릭스뿐이 아니라 네. 사실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느낌을 그쵸. 이번 주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D&D 파마테 그리고 뭐 그 일동제약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감안한다면 올릭스가 선봉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하면 후발주자를 보는 것도 전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 나쁘지 않고 결국 대장주가 더 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올릭스가 이제 그 한 15만 원, 16만 원대를 돌파를 오늘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3월 초, 3월 달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이나 D&D 파마텍, 일동제약 같은 비만 치료제 쪽으로의 순환매 확산도 염두에 두면서 비만 치료제 접근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장비 볼 텐데요. 최근에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뭐 주파수 경매도 있고 통신장비 우주 모멘텀도 붙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사실 단독적으로 올라온 이슈는 없지만 이렇게 주가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반도체가 좀 조정받을 때 수급이 시장에 돌고 있을 때 올라가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뭐 주파수 경매라는 큰 이슈를 믿고 우리가 통신장비를 중장기로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통신장비 업체는 다뤄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통신장비 기업들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개별 움직임이 있어요. 대장주들 뭐 RFHIC라든지 솔리드라든지 뭐 대한강통신 이런 기업들은 조금 관망 네. 흐름이고 좀 작은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서 약간의 지금 테마성 느낌 그리고 일부 통신주들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좀 일부 편성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기업이 좀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RFHIC라든지 뭐 솔리드라든지 좀 대한강통신 같은 좀 굵직한 기업들은 어쨌든 이제 6G로 전환이 좀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또 이들 기업이 또 6G뿐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쪽도 같이 가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는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오늘 뭐 반도체, 원전 그리고 기술, 비만 치료제까지 다 긍정적인 말씀 주셨고 통신 장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유창일 대표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